안녕하세요. 별미맘이에요.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에도 글을 병행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써 몇 분께서 저희 아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검색을 하다 저희 채널까지 보시고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모두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놀라셨고 저희 글과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글을 보니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너무 잘 알기에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했어요. 오늘은 저희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던 상황들을 나누려고 해요. 부디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호흡정지 발작을 일으켰을 땐 생후 약 9개월쯤이었어요. 아이를 1시간 정도 친정집에 맡기고 외출했다 돌아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그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는지 제게 오겠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빨리 씻고 아이를 안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저는 울음을 그쳤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황급히 데리고 화장실로 오셨고 저는 숨을 헐떡이는 아이를 보고 아이의 목에 뭐가 걸린 줄 알고 아이의 양 발목을 잡고 뒤집어서 등을 세게 쳤어요. 그랬더니 금세 깨어나서 크게 울었고 당시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때 거꾸로 뒤집었던 덕에 피가 머리로 쏠리면서 혈액이 빠르게 돌아 금방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발작의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발작은 그로부터 한 달 뒤쯤이었을 거예요. 밤이 되어 남편이 아이를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씻기가 싫었는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이 뒤집히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놀란 저희 부부는 아이를 안고 바로 119를 불렀고 다행히 아이는 금세 기절해서 경련이 멈췄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발작을 처음 본 저희 부부는 이상함을 느끼고 구급차를 타고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응급실이라는 환경 자체가 증세에 따라 치료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호흡정지 발작은 증세가 없을 때는 지극히 보통의 상태여서 더 급한 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소아 전문의를 기다렸다가 자정이 다 되어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현재 아이에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뇌파 검사를 권하셨고 이른 아침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 뇌파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후에 발작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 발작이 일어났을 때 눈동자의 위치 등을 잘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산소 공급 중단이 30분을 넘기면 안 되니 시간을 잘 체크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이때 호흡정지 발작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는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서 발작을 일으킬지 두려워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많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미지의 영역을 접하듯 앞으로 있을 미래가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호흡정지 발작은 다른 말로 분노 발작이라고도 해요. 흔히들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울다 넘어간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하지만 발작을 일으키는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꼭 분노로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약 15개월쯤 제가 직장 복귀를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시기였어요.
다행히 집 바로 옆에 평이 좋은 가정어린이집이 있었고 순번이 돼서 등록을 하고 적응 기간을 가졌어요. 처음 일주일은 엄마와 같이 있었기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둘째 주 바로 그날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두고 금방 다녀올게 하고 문 밖에 10분 정도 있다 다시 들어오는 엄마와 헤어지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아이는 울다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당황하신 어린이집 원장님께선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를 위해 가정보육을 하길 권하셨고 일주일 만에 어린이집에서 퇴소 권유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신을 두고 가버린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아이가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좌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와 생일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고 생후 6개월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 자주 만나곤 했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울음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였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저희 아이의 팔에 이 자국이 나서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물었어요. 그리고 물린 저희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는데 감이 온 저는 당시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발작하는 표정을 보여주기 불편해 얼른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안아줬어요. 역시나 숨이 넘어가 발작을 일으켰고 몇 분 뒤에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가 지쳐서 다시 잠이 드는 일도 있었어요. 이때 아이가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주사를 맞고 심하게 울어서 접종 후 잠시 대기하는 장소에서 발작했다, 기절했다, 깼다를 모두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간식으로 엄마 젖을 먹던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꼭지를 깨물어 제가 너무 아파서 악소리를 질렀다가 아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다 호흡이 넘어가기도 하는 등 정말 아이가 울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기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 쉽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퇴소 권유를 받던 그날 아이를 안고 집에 오는 그 짧은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었어요.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했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육아를 하면서 나만 이렇게 우울한가? 힘든가? 라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뿐 육아는 누구나 각자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고 한 생명이 자라나는 데 있어 희생은 불가피함과 동시에 굉장히 고귀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귀하다는 단어가 다소 어색하지만 한 사람의 영유아 시절을 온전히 담당해서 한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말 높고 귀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육아로 힘든 당신, 매우 높고 귀한 일을 오늘도 잘 해내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들었던 힘든 이 시간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한 영역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도 육아 수고 많으셨어요.